네, 계속해서 사회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재 바로 보시죠. 자, 국민의힘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면서 이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래퍼 활동 중인 이 장용준 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면서 무면허 운전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무면허였어요? 이게? 예, 네. 지난 18일 밤에 네. 서울 강남 지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건데 네. 출동한 경찰이 신원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불응하면서 어허. 이제 뭐 경찰의 가슴팍을 밀거나 네.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행동을 했고요. 아유, 네. 예. 그 상태에서 경찰이 이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면허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어허.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것도 드러났는데 아유, 네. 2년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에 또 사고를 낸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 씨의 교통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장 씨 입장은 뭐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집행유예 기간 네. 중이고요. 그리고 또 폭행과 관련돼서 지난 2월에도 이 행인과의 폭행 시비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이번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 노엘 씨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받아야 될 죄는 달게 받겠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예. 성숙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사과의 의사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장 씨는 최근 재난지원금을 받는 국민들을 이 비하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을 겪기도 했었잖아요.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예, 지난 10일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에 도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는 센 척한다라는 식으로 아하. 이것은 재난지원금 받은 분들은 세지 않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면서 조롱한 게 되니까 예. 결국은 상당수 국민들을 비하한 게 돼서 논란이 일었었고 이런 식으로 사고도 그렇고 발언으로 인한 논란도 그렇고 뭔가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장 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장 씨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면허에 또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경찰 폭행 혐의로 그럼 입건이 된 건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 이상형이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고 그때 받았던 형이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면허 음주운전에다가 예. 경찰관을 폭행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건까지 합쳐지면 실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이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40대 자영업자가 석 달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지 좀 평론가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어제 오전 10시쯤에 네. 순천의 한 야산에서 40대 A씨가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예. 이분이 원래 주유소를 했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예요. 주유소를 예, 짓겠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농자재 배달 일을 했는데 네. 그것도 실패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고 굉장히 생계가 곤란하던 터에 예. 가족들한테 떠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아이고. 전화기 전원을 끊고 이제 자취를 감췄는데 네. 이번에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이고 경찰이 지금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이 국회 앞 길거리에는 임시 분향소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합동 분향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 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으셨기에 이것을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도 늦었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무서운 선택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저희가 함께 합니다. 이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디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하십시다.
자,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이제 자영업자 비극이 이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코로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급한 대로 뭐 해법 같은 거를 어떻게 좀 찾아볼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대응 이 자영업자 비대위에 따르면 예.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최소 22명이라는 거예요. 네.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빚만 66조 정도로 예상이 된다. 네. 문 닫은 곳만 한 45만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가 예를 들면 대출 같은 금융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그리고 영업 제한을 철폐해주고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것인데 특히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심의를 할 때에도 조금 본인들의 이러한 위원회 같은 것들을 네.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얼마나 심각한지는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화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따뜻한 소식이네요. 추석 연휴에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미스터 트롯 진 가수 임영웅 씨의 팬들이요. 추석을 맞아서 아주 어려운 이웃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준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임영웅 씨 팬들이 이 쪽방촌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아, 예. 이게 처음이 아니라 벌써 이 지난해 5월부터 봉사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한 것이고 예. 추석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같이 즐기는 명절이지만 이때에는 이러한 도시락 같은 배달이 안 되는 이제 기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 쪽방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임영웅 씨의 팬분들께서 이러한 배달에 대한 봉사를 한 것이고요. 네. 사실 임영웅 씨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워낙 노래도 잘 부르지만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를 보면서 팬들도 우리도 임영웅 씨의 이런 이름을 멋진 곳에 사용하자 하면서 예. 봉사활동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팬들의 봉사는 임영웅 씨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여기에서 이 추석에 어울리는 임영웅 씨 노래 잠깐 들어보시죠. 고향으로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오네 기우는데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네, 임영웅 씨 노래도 많이 위로가 될 것 같고요. 미스터 트로트의 또 다른 스타죠. 이 김희재 씨. 예, 팬들도 선행을 펼쳤답니까? 예, 그러니까 김희재 씨가 해군으로 복무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부산 용호동 지역에서 공연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용호동 스타라고 불렸었는데 네. 그 인연을 귀하게 생각해서 김희재 씨 팬들이 용호동 지역에 기부를 합니다. 지난 설에도 그 지역의 취약계층한테 기부를 했었는데 예. 이번 추석에도 72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기부를 했고 임영웅 씨, 김희재 씨 말고도 미스터 트롯 트롯맨들의 팬덤이 굉장히 다양한 기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트롯맨들이 무명 시절부터 선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팬덤이 트롯맨들을 닮아서 굉장히 어떤 그 선행 릴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정보석 씨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 고급 커피 260박스를 선물을 했습니다. 네. 보건소 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한다고 하면서 예. 그리고 유재석 씨가 이번에 소속사를 옮겼거든요. 네. 새로 옮긴 소속사의 전 직원들한테 예. 그리고 거기 소속된 모든 연예인들한테 한우 선물 세트를 예. 이번에 다 보냈다는 예. 그러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게 탑6들은 이제 뭐 선한 추석을 맞아서 했는데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연설을 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이 유엔에 이번에 3번째 가게 되는데 아. 한 번 갈 때마다 매번 화제가 되고 아. 이게 화제성이 누적이 되면서 예.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도 이미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했던 연설이 그 다른 나라 서구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3번째로 한 발언은 어느 정도로 또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예.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존의 팝 문화가 상당히 좀 퇴폐적이고 자극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비되는 방탄소년단의 이러한 사회적인 활동이 더 크게 서구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유엔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점점 더 방탄소년단은 거의 위인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스타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 그때는 또 서구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것도 상당히 그러게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